사지. 그리고 있구나. 합통. 자, 단원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단원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단원은 확률, 그 다음에 3단원은 통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제일 마지막에 경우의 수라는 걸 했었잖아, 그치? 거기에서 함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순열, 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2학년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순열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조합도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순열 쪽에서는 확장을 하면 총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하는 원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순열의 정의가 NPR이라고 하면은 N의 뜻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치하는 게 NPR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이 빠져버리면은 같은 애들을 뽑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야, 그냥. 같은 애들을 뽑아서 줄 세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중복순열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살짝 비슷한 걸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는 줄여서 가디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열 3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쪽에서도 하나 확장해가지고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조합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였는데 같은 거 뽑아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중복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순열 3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수능 때까지 고려하면은 어디 파트가 제일 어렵게 나오냐? 중복조합이 제일 어렵게 나와요. 중복조합. 여기 할 땐 좀 정신 잘 차리시고 들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뭐가 있냐? 이항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두 개의 항을요 여러 번 거듭 제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 a 제곱, 2ab, 그 다음에 b 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전개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4제곱, 5제곱, 6제곱, n제곱이 돼버리면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얘가 전개가 되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간 비슷한 게 너네 경우의 수 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a 더하기 b, x 더하기 y 더하기 z 요 놈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런 거 물어봤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2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3개 해가지고 6개 나왔었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해주는 게 이항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히 말하거든요. 1단원이 학통에서 제일 어려워요. 1단원이 경우의 수라는 게 되게 좀 세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저게 나올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학통은요 너그 주관대로 풀면은 틀릴 가능성이 좀 커요. 1학년 때도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 과정에서 이 새끼는 이런 식으로 사고했네 라는 걸 좀 느끼시고 너희가 맡길 때도 이 새끼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를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좀 합숙해주는 게 제일 좀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확장판입니다. 경우의 수 확장판. 그냥 뭐 전체 일어날 확률분에 전체 일어날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애들이 몇 개 일어나는가. 그래서 경우의 수를요 2번 구해주는 게 확률이야. 그래서 1단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2단원이 안 돼 있고요. 3단원은 그 확률을 또 베이스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계 쪽이. 그래서 이쪽 파트는 약간 좀 외워주면은 상관이 없는 파트인데 여기는 경우의 수가 베이스가 안 되면은 2단원이 무너지고 2단원이 살짝 삐끗하면은 3단원도 살짝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1학년 때 했던 거 기말고사 때 했지만 살짝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좀 복습을 하고요. 오늘의 메인 원순열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로 따지면 10페이지 먼저 볼게요. 일단은 우리 경우의 수 하면요 법칙이 2가지 있었지. 무슨 법칙 있었어? 함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이렇게 있었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어느 상황일 때 쓰냐라고 하면은 두 사건이 있어.
얘네들이 A, B라고 하자. 그럼 언제는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언제는 합해주고 언제는 곱해줬었습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는 합해줬었습니까? 두 사건이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이거 뭐야? 나만 얘기하는 시간이야? 두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뭐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얘기하죠. 그쵸?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김밥만 먹던가 라면만 먹던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더해줬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멘트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두 사건 A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또는 이런 멘트가 있으면은 보통은 합해줬었죠. 그쵸? 같은 말이 뭐가 있어? OR. 그리고 집합으로 따지면은 합집합까지 같은 뜻입니다. 합집합까지.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베이스로 했을 때 M 더하기 N으로 계산해 주는 게 합의 법칙이었는데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 겹치는 경우도 있었지. 그치?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가지수는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럼 2의 배수 몇 개? 5개. 3의 배수 3개 해가지고 더해버리면은 뭐가 겹쳤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만 겹쳤었죠. 그렇죠? 그래서 빼기 1 해줘야 됐었지. 그래서 여기 합집합이니까 합의 법칙은 뭘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것처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둘이 겹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제를 하긴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뭐 남자가 한 명 뽑혔을 때, 2명 뽑혔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 해주잖아. 그치? 그 케이스 분류할 때의 기준이 뭐다?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구조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겹치지 않게끔 너희가 분류를 잘 해가지고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었죠. 그쵸? 그 다음 이제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두 사건 A, B가 어떻게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거는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라 어떤 거? 행위적인 동시에. 그치?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동시라고 인정해줬었죠. 상위를 잇고 하위를 잇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m 곱하기 n으로 나타내줬었는데 그래서 너는 멘트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줬었냐?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 따지면은 and 집합으로 따지면은 무슨 집합? 교집합까지 같은 멘트였다. 같은 멘트. 그럼 요 곱의 법칙을 베이스로 해서 너희가 뭘 배웠었냐? 순열이라는 걸 배웠었죠. 순열. 기호로는 뭐라고 적고요? NP R이라고 적고요. 뜻은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매치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R은 N보다 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할 때는 뭘 활용한다? 곱의 법칙 활용하는 거였어요. 곱의 법칙.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니까 이렇게 있을 때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R번째 있었죠.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N개, 그 다음에 N-1개, N-2개 쭉쭉쭉 가고 여기는 N-에 R-1개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다 뭐 해줬다? 곱해줬죠. 첫 번째 세우고 이어서 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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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NPN N개 중에서 N개 다 줄을 세워. 그때는 뭐부터 뭐까지 곱해줘요? N부터 3, 2, 1 다 곱해주는 거였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어떤 기호로 썼었지? 어떤 기호? 1부터 N까지 다 곱해진 거. 이거 다 사라진 거야 지금? N 팩토리얼이라고 적었죠. 그쵸? 그 과정에서 0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너는 원래는 정의가 안 되지만 약속했지. 얘는 얼마로 인식하기로? 1로 인식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PR을 어떤 식으로 적기도 했냐? N팩에다가 N-R팩을 나눴다. 이런 식으로 적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쌤이 순열 같은 거 할 때는 굳이 기호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순열은 나중에 조합하면 기호 거의 안 쓴다고 했었어요. 학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열을 너희가 많이 배울 건데 그 중에서 기호 쓰는 거 거의 없어요. 기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기호를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어떤 뜻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고백 법칙 쓰게끔 상황 반영만 좀 잘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조합이었죠. 조합. 너는 NCR이라고 했고요. 너는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기만? 뽑기만 하는 게 NCR이었죠. 그쵸?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순열이랑 거기에 추가로 순서를 무시해주는 방향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떤 식으로 했었냐? NCR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줄을 세워. 근데 뽑기만 하면 순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뽑은 R개에 대한 순서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R팩을 나눠줬었죠, 그쵸? 순서를 무시한다는 거는 R팩을 나눠준다 라는 소리고, 그럼 반대로 순서를 내가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은 R팩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요 놈은 기호로 따질 때는 M팩에 N-R팩에 R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팩팩분의 팩꼴이 나오면은 조합으로 바꿔줄 줄도 아셔야겠다.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다른 것들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NCR을 뭘로 바꿔줄 수 있으면 NC에 N-R 100시 98 계산할 바에 100시 1을 계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NCR은요 두 개의 조합을 하나로 바꿔줄 수 있었죠. N-1C R이랑 N-1C R-1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나를 빼고 3개를 뽑든가 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2개를 뽑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 거 있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건데요. 너희가 문제 풀 때 항상 저 실수해가지고 들고 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먼저 좀 정리하고 갈게. 학통할 때도 너희가 쌤 제가 쓴 거랑 다른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좀 정리 먼저 하고 가자. 생각이라고 할게요. 생각. 어떤 경우냐? 서로 다른 것을 미리 뽑거나 혹은 상자에 넣을 때는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한다. 이거를 좀 주의하자. 일단 쉬운 예를 들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4명 있다라고 합시다. 이 남자 4명 중에서는 A, B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6명 있다라고 하자. 이 여자 6명 중에서는 C, B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총 10명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10명 중에서 내가 4명을 뽑는다, 선택한다 라는 상황을 부여해 줄게. 그럼 이때 아무렇게만 뽑는 게 아니라 막 제안을 줄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10명 중에서 4명 뽑을 때 남자 2명을 뽑고 여자 2명을 뽑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남자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그리고 이어서 곱하기 여자도 몇 명? 6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죠. 그쵸? 계산은 4, 3, 2일에다가 6, 5, 2일이니까 이게 얼마야? 6에다가 15 곱하니까 90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90개. 다음 두 번째, 남자 A, B를 포함해서 뽑고 싶어요. 포함해서 나머지 4명을 뽑고 싶어요. 그럼 전체 10명 중에서 내가 원래 4명 뽑아야 됐잖아, 그치? 근데 A, B를 포함했다는 거는 이미 얘들이 어떻게 돼 있어? 뽑혀? 있단 소리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전체 대상도 몇 명으로 줄어들고 8명으로 줄어들 거고, 뽑아야 되는 대상도 몇 명? 2명으로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82가 되니까 쉽게는 87, 2일 해서 몇 가지? 28가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뽑을 때 남자가 적어도 한 명은 뽑히게 뽑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이제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은 어떤 멘트가 눈에 걸려? 적어도 라는 멘트가 눈에 걸리죠. 그렇죠? 적어도. 그럼 적어도 나오면 너희가 뭐 썼습니까? 여사건 썼죠. 여사건. 전체에서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전체는 10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에서 반대되는 사건인 거야. 남자가 적어도 한 명이 뽑혔다의 반대는 여자만 전부 다 뽑았다 라는 소리 아니야, 그치? 여자만 4명 뽑는 경우 요 놈이 64대겠죠. 그래서 전체 64에서 64를 빼는 방향으로 계산해 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 두 번째도요, 뭐 은근히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요, 그냥 이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설정하는 거야. 구체적인 숫자로 설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적어도 한 명이야. 그럼 남자가 한 명 뽑히고 여자가 몇 명 뽑히고 3명 뽑히고, 혹은 남자가 2명 뽑히고 여자도 2명 뽑히고, 남자가 3명 뽑히고 여자 1명 뽑히고, 혹은 남자만 4명을 다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케이스를 나눠준 거야. 남자가 1명, 여자가 3명,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셋, 여자 하나, 남자 4명, 여자 1명으로 케이스를 나눠준 거죠. 합의 법칙 쓰려고. 요 놈은 어떻게 돼? 남자 4명 중에서 1명 뽑아, 여자 6명 중에서 3명 뽑아. 4명 중에 2명, 6명 중에 2명, 4명 중에서 3명, 6명 중에 1명, 또는 4명 중에서 4명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은 그것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푸는 친구가 있냐면, 남자가 적어도 1명 들어가야 된다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남자 1명 미리 뽑자. 뽑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머지 애들 중에서 3명 뽑자. 나머지 중에서 이러면은 그러면 적어도 남자 1명 뽑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세보면 어떻게 나오냐? 남자 1명 미리 뽑으니까 4명 중에서 1명 뽑아 41이야. 그럼 나머지니까 몇 명? 9명 중에서 3명 뽑아. 그래서 4C1 곱하기 9C3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 있거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 336이 나올 겁니다. 336. 근데 실제로 요 사건 계산해 보시면요, 10C4니까 계산하기 싫은데 4321 차차차 210에다가 전체 경우가 210개밖에 안 돼요. 6C2니까 6521 15개 빼면은 195개입니까? 195개입니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게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된 거야? 너희가 미리 뽑아버리면은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서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에서 남자 1명 미리 뽑을 때 A가 뽑힌 거야. 난 나머지 3명 뽑을 때는요, 이 CD가 뽑힐 수 있죠. 그치? 근데 이런 경우도 되지 않아? 첫 번째 남자 1명 미리 뽑을 때 B가 뽑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명 뽑을 때는 A, CD가 뽑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경우도 누가 뽑혔어? A, B, CD가 뽑혔어. 두 번째 경우도요, A, B, CD가 뽑힌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거를 어떻게 한 거야? 2번 된 거야, 지금. 2번만 셌겠어. 3번, 4번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크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뭔가를 미리 뽑는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중복이 웬만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할 생각하셔야 된다? 여사건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숫자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양호한 방법입니다. 제일 양호한 방법. 제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이제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NPR이라는 기호 잘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쓸 거다. 그래서 너희가 문제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배치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뽑자마자 바로 배치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일단 뽑아. 그리고 배치하는 거야. P라는 기호를 거의 안 쓸 거야. 그러니까 NPR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뽑아. NCR에다가 R의 순서 부여하는 거, R팩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는 거지. NPR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점점 2학년 3학년 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R개를 뽑아놔도요 R개의 순서를 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NPR 자체를 안 써요 문제에서.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만 일단 뽑는 거야. 조합 먼저 쓰는 거야 항상. 그치? 그리고 나서 배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예제는 굳이 안 볼게요. 예제는 너희가 했던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16페이지 원순열 들어갈게요. 원순열. 여기 파트가 제일 좀 이질적인 파트거든요. 뒤에 내용이랑도 살짝 좀 동떨어진 느낌이고, 혹시나 너희들이 재수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원순열 파트는 빠집니다. 재수를 하신다 하면은 하지 마세요. 재수는. 그래서 원순열. 이 원순열은요 너희가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문제 끝에 이런 멘트가 달려있어. 쌤은 단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달려있냐? 문제 끝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단, 배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멘트가 적혀있을 거야. 그럼 너희가 이거는 원순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런 멘트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그럼 이 원순열은 뭐냐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긴 뭐야? 순열이야. 순열. 순서 있게 배치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과정에서 어디에 배치하겠다? 원형으로 순서 있게 배치하는 방법. 순서 있게 배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미리 얘기하지만 얘는 너희가 배웠던 순열 그리고 뒤에서 배울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랑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 미리 얘기하면요 원순열은 뭐를 중시하냐? 관계를 중시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적인 위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순열, 뒤에서 할 중복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대부분이 일렬로 배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다르면 다른 거야. 그쵸?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저 진주랜드 있는 거 모르지, 그치? 옛날엔 진주랜드라고 있었거든요. 저 진양국 쪽에서 거기에도 막 그 놀이동산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스케일이 작지만 동물원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늘 자전거도 있고 대청목마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나 때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폐업 직전인 데는 딱 놀이기구 몇 개 없겠지, 그치? 그 중에서 회전목마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회전목마가 이렇게 있어. 근데 망하기 직전이라서 자리가 3개밖에 없어. 회전목마 자리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ABC라는 사람이 여기에 탄다라고 칩시다. 여기에 탄다. 회전목마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적어놓을게. 미리 좀. 분자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A가 여기 앉았어. 그 다음에 B가 여기 앉고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앉는 거야.
여기 C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가겠지, 그치? 그럼 한 번 돌아가면 A가 어디로 가고?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B가 어디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C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 더 돌면 A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B가 이쪽으로 가고, C가 어디로 갔습니다. 헷갈리. 여기 있겠지, 지금, 그치?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면은 원순열 입장에서는 같은 걸 인식한다고요. 회전했을 때, 한 바퀴 돌아갔을 때 여기잖아, 지금, 그치? 한 바퀴 돌아갔을 때 여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A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몇 가지처럼 세워져? 세 가지로 세워지잖아, 그치? 근데 원순열 입장에서 몇 가지다? 한 가지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한 가지. 그래서 관계로 인식하는 거야. 순서로 인식해버리면은 A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있는 게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관계로 하면은 A 앞에 누가 있어? B가 있어. A 뒤에는 누가 있어? C가 있어. 이쪽에 가도요, A 앞에 누가 있는 거야? B가 있는 거야. A 뒤에는 C가 있고요, A 앞에 B가 있고 A 뒤에 C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관계적으로 봤을 때 애들은 전부 다 뭐다? 같은 거다 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요런 거는요,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A가 여기 앉았는데 앞에 누가 있냐? C. 여기 C가 있는 거야. 그다음 A 뒤쪽에 B가 있는 거야. 그럼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관계로 따졌을 때 너는 앞에 B가 있었지만 너는 앞에 누가 있는 거야? C가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요 놈도 돌리고 돌리면은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겠어? 세 가지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냥 색깔 바꿀게요. 여기 A, C, B 될 거고, 여기 A, C, B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래서 셀 때 어떻게 세냐면요, 여기 있는 공식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공식 보면은 n-1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요거는 진짜 예쁜 원형일 때만 가능한,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제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거기에 n팩에 n을 나눠놨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거기 있는 n팩의 뜻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원형으로 배치하든 안 하든 일렬로 배치한다라고 치자. 일단은 일렬로 배치한다라고 치자.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각각이 3개씩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야. 돌려서 같아지는 개수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1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요런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n번 돌린다라고 보장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일렬로 일단 배치해. 대신에 돌아갔을 때 같은 모양이 되는 게 몇 번 존재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몇 번 존재하지. 그래서 어느 식으로 볼까요? 그거 좀 지우자. 원순열의 계산 방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일렬로 배치하세요. 그냥 순열이라고 할게. 일렬로 배치하는 거니까. 순열한 다음에 뭐 하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이 있다라고 치자. 정삼각형 4개가 이렇게 모여진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사람을 4명을 앉힐 거거든요, 지금. 사람을 4명을 앉힐 거야. 그럼 일단은 배치해. 그럼 몇 팩이야? 몇 팩이야? 일단 배치해. 4명 앉힐 거라니까? 4팩 되겠지, 그치? 근데 4팩인데 여기에서 나누기 4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회전해가지고 같아지는 경우를 봐야 되거든. 귀찮으니까 2개만 색칠할게. 여기 빨간색 색칠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파란색 색칠할게요. 얘를 살짝 돌렸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일단은 이렇게 그대로 되긴 갈 거야, 그치? 근데 빨간색은 계속 여기 있고요. 파란색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한번 탁 돌렸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빨간색은 또
그대로 이쪽에 있고요. 파란색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한 바퀴 다시 돌리면 어디로 돼?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만 있는 겁니까? 세 가지만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눠야 된다? 3으로 나눠야 된다. 그 소리야 3으로 나눠야 된다. 그럼 요 경우는 정사각형 4개가 이렇게 착착 있어. 여기에다가 사람을 4명 배치할 거야. 단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일치한다. 그럼 또 4명 배치할 거니까 몇 팩 되는 거야? 4팩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얘는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를 한 바퀴 90도 돌렸어. 그럼 어떻게 돼? 착착착착착 이쪽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돌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의자를 들고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야. 책상 자체가 옮겨지는 거야. 책상 자체가 노는 거야. 그 너희 대학교 가면 그런 그 악독한 책상들이 많거든요. 이것처럼 책상 걸상이 분리가 안 돼 있고 이어져 있는 거 있지, 그렇지? 의자 못 당기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기준은 째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되고, 요 놈이 파란색 이번에 착 돌아가면 얘가 어디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몇 가지 같아져요? 하나, 둘, 셋, 4가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뭘로 나눈다? 4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 이번엔 뭐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일단 배치해. 몇 팩이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그치? 그럼 몇 팩? 6팩이야. 근데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봐야 되거든요. 편의상 규정을 수호해야 되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이번에는 얘를 돌렸어. 돌리면은 착각하는 게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빨간색인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야, 의자가 옮기는 게 아니야, 그치? 탭을 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돌리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얘가 길쭉하게 바뀌어요. 길쭉하게 바뀌어요. 얘가 뭐 이쪽으로 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랑 얘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 아니지 지금, 그치? 어떻게 이 모양 같아? 눈깔이 달렸으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한 번 더 돌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바뀌어? 이쪽으로 간 다음에 착착 한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로 옮겨지겠지, 그치? 그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어때? 같지 지금, 그치? 그다음 한 번 더 돌리면 이번엔 어떻게 돼? 요렇게 다시 서가지고 착착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 여기 밑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럼 같아지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 2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얼마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n-1팩이라고 외우시면은 절대로 문제를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 일단 배치해. 그리고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경우의 수만큼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는 좀 필기를 합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선 배치라고 얘기할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 잡는 경우의 수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나머지 수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수열. 약간은 조금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렇게 있었잖아, 지금, 그치? 여기에 내가 A, B, C를 배치했었잖아요. 근데 뭐 A랑 B랑 C 중에서 아무나 먼저, 뭐 조건 걸린 친구 있으면 그 친구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 상황일 때는 그냥 A가 먼저 앉는다라고 치자. 그럼 A가 들어가서 앉을 때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가 몇 가지 있을까요?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 몇 가지일까? 3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져요. 얘는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원순열 관계에서 내가 뭘 본다고 했어요? 앞, 뒤의 관계를 본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 앉든가 여기 앉든가 여기 앉든가가 다 다르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도 내 앞에 뭐야? 비어있네? 내 뒤에도 비어있네? 여기 앉아도 어차피 혼자 앉았으니까 내 앞이나 뒤나 다 비어있잖아, 그치? 여기도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사실은 한 가지인 거야. 사실은 한 가지. 이걸 우리가 기준 잡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앉았어. 그러고 나면은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이제 그 구별이 가는 자리로 바뀌는 거야. 그냥 비어있던 자리에서 A 앞자리, A 뒷자리로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랑 C가 앉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순열처럼 입획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것도. 자, 8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위의 방법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8명이 앉을 거야. 그럼 몇 팩 먼저 해줘? 8팩 먼저 해줘, 그치? 근데 얘가 돌아갈 거 아니야, 지금. 돌아가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변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얘가 이쪽 가든가 이쪽 가든가 이쪽 가든가 해가지고 몇 가지가 같아져요? 4가지 같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4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자리에 앉는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먼저. 그랬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는 몇 가지일까? 기준 잡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 18이잖아. 보통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오른손잡이가 여기 앉는 게 편해, 여기 앉는 게 편해? 여기 앉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아니야? 요렇게 반복해야 될 건데,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누가 앉으면 편해? 오른손잡이가 앉으면 편해. 그 다음에 이쪽은 누가 앉으면 편해? 왼손잡이가 앉으면 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탁에 여기 가생이 부분은 오른손잡이가 앉으면 편하고 여기는 왼손잡이가 앉으면 편한 자리야, 지금, 그치? 그럼 여기 가생이도 볼까요? 여기 가생이도 보면은 이쪽은 누가 앉으면 편해? 오른손잡이지. 여기는요? 왼손잡이죠. 그럼 같은 이쪽 여기 왼손잡이, 왼손잡이, 여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크게 따지면 오른손잡이용 혹은 왼손잡이용 2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 잡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럼 내가 만약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용 중에서 오른손잡이용 아무데나 앉았다 치자. 그럼 여기 7자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름이 있는 거야. 오른손잡이 바로 옆자리, 그 다음에 대각선 자리, 그 다음 아이 컨택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이 다 잡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은 그냥 뭐 해주는 거야? 일렬로 매치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몇 팩이야? 7개니까 7팩 되겠지. 얘랑 얘가 같아. 왜? 8팩 자체가 뭐였어? 8, 7, 6, 5, 4, 3, 2, 1이었잖아. 여기에 4분의 2니까 이쪽이 4가 된 거지, 그치? 그럼 2 곱하기 7팩이잖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하나 더 갈까? 이번엔 이렇게 있을 때 찹찹찹 이렇게 있다 치자. 9명을 될 거야. 그럼 원래 1번처럼 하면은 9팩에다가 돌아서 같아지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이게 여기로 가든가 여기로 가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9팩 나누기 3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느낌으로 가시면요, 아까 전처럼 하면은 이쪽은 누구 자리? 오른손잡이용이야, 지금, 그치? 여기도 오른손잡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여기도 오른손이 앉으면 편하겠네요. 그다음 여기는 누가 앉으면 편하고 왼손잡이가 앉으면은 편해지는 거고요. 가운데는 이제 뭐야? 개불편해용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개불편해용. 그럼 누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야? 3가지지, 그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기준 잡을 수 있는 숫자는 3가지야. 그럼 내가 만약에 개불편해용 자리에 앉았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8자리는 이제 이름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곱하기 몇 팩 해주면 돼? 8팩 해주면 돼. 또 9팩에다가 9를 3으로 나눠주면 3 나오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배워볼까? 이렇게 따라붙이자. 몇 명이야? 10명이야, 지금, 그치? 그러면 1번 방법처럼 하면요, 일단은 10팩 해. 그 다음에 돌아서 같아지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얘가 한 번 돌면은 요거, 한 번 더 돌면 요거,
또 한 번 더 돌면 요거다 보니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개? 2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2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기준 잡는 경우로 들어가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이변이랑 이변 길이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일단 2인용 자석이랑 3인용 자석은 또 달라요, 지금, 그치? 그럼 여기는 2인용 자석 중에서 누가 앉으면 오른손이 앉으면은 편한데, 여기는요 2인용 자석 중에서 왼손이 앉으면 편한데, 이쪽은 3인용 자석 중에서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이 부족하다. 여기는 3인용 자석 중에서 누구냐 왼손잡이가 앉으면 편한데, 마지막으로 여기는 개불편한 자리, 그치?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같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자리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끼랑 같은 자리는 여기 있고요. 개불편한 자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용 왼손잡이 여기 있겠네요, 지금, 그치? 그럼 너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 되는 거야? 5가지야. 그리고 나머지 몇 명? 9명 배치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이걸로도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거나 난이도가 올라가시면은 점점 더 뭐를 많이 써야 될 거다. 이번 방법을 좀 많이 더 써야 될 겁니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교재는 대부분 안 적어놨어요. 거기 막 다각형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도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너희가 계속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살짝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자. 내가 부모랑 그 다음에 자녀 4명을 원형으로 배치할 거야.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는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저는 이런 애들이 있던데, 쌤 부모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이라던데, 부와 모죠, 그렇죠? 그래서 총 6명 배치한다 라고 생각합시다. 맞아. 계속 그 if를 반영하시면 안 돼요. 쌤, 혼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웃해서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우리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부, 모, 자일, 자이, 자삼, 자사 이렇게 했을 때 부모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치? 그러면 총 몇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 배치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도 몇 개만 만들어. 이렇게 거북이처럼 5개만 딱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배치할 거야, 배치할 거야. 그럼 이때는 예쁜 모양이니까 1번에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러면은 순열 해주시면은 5개 배치하는 거니까 5패. 그 다음에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개 있어? 예쁜 원이니까 돌릴 때마다 같아지죠, 지금, 그치? 그래서 몇 개 있겠어? 5개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엄마 아빠 자리, 아빠 엄마죠, 아빠 엄마 자리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2명이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패까지? 2패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2패까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셔도 돼. 자리가 6개가 있다라고 치자. 거북이 꼬리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순서대로 들어간다 치자. 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빠가 먼저 들어갔다 치자잉. 아빠 좀 먼저 들어갔어. 그래서 아빠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럼 아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야? 아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같아지잖아, 지금, 그치? 아빠 앉을 수 있는 거 한 가지야. 그래서 여기 딱 앉았어. 그 다음 이제 엄마가 입장했어. 싸웠는데 뭐라고 돼 있어서 이웃해서 앉으래. 그럼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 또는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닙니까, 지금, 그치? 그럼 엄마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2가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여기 엄마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4자리는요, 얘네들이 그냥 어떻게 일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하나 더 가볼까? 이번에는 여보, 우리 헤어져. 부모가 이웃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웃하지 않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지울게요. 부모가 이웃하지 않아. 혹시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시면은 안 되죠, 그쵸? 단 2명일 때는 가능한데 3명부터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어, 1학년 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조건 나오면 어떻게 했어? 조건 안 걸린 친구들 이 상황에서는 누구야? 자녀 되겠지, 그치? 자녀 먼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어떻게?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갔었죠. 사이사이에. 그래서 자녀 먼저 4명 배치해야 되니까 내 자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자녀 먼저 배치합시다. 4패. 근데 돌리고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개? 4가지 있겠네, 지금, 그치? 그러면 2, 4, 2, 4, 2, 4, 2 사이에 엄마 아빠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4군데. 그럼 아빠 여기 들어갔어. 그럼 엄마는 어디 들어가야 돼? 몇 군데? 3군데.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모 사이에 자녀 1명이 들어가는 거. 이래 버리면은 1번 방법으로 하기 조금 빡세요. 배치를 할 때 막 요래야 되거든.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엄마 있고 여기 그럼 자녀가 누가 먼저 들어갈래? 먼저 경고해줘야 되고, 그럼 이 덩어리가 또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도 있네. 입팩 해주셔야 되고, 그럼 또 나머지 전체 덩어리에서 배치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뭘로 해주는 게 편하냐? 2번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해. 그럼 마찬가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순서대로 부, 모, 자 1, 자 2, 자 3, 자 4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치자. 그럼 아빠 들어갈 거야. 몇 군데 앉을 수 있는데? 몇 군데? 한 군데. 아빠 여기 들어갔어. 이제 엄마가 들어갈 거야. 근데 엄마는 미션을 받았어. 아빠랑 엄마 사이에 자녀 1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얘가 앉을 수 있는, 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2군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가 여기 앉았다라고 치자. 그럼 나머지 여기는요, 그냥 자녀가 알아서 배치가 되면은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몇 팩 해주면 돼? 4팩 해주면 돼.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이게. 하나 더 가볼까? 이번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가 내 쌍이다라고 치자. 그럼 총 몇 명이란 소리야? 8명이란 소리야. 저 아메리칸 아니야. 그래서 얘들을 원형으로 배치할 때 첫 번째, 부부끼리 이웃한다라고 치자. 남의 부부랑 이웃하는 거 아니야? 자기 부부끼리 이웃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아닐까? A, B, B, C, C, D, D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몇 덩어리로, 각각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면은 전체 몇 개를 배치하는 거랑 똑같아. 4개 배치하는 거랑 같아. 그래서 4팩이야. 근데 돌리고 돌리면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 있을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와이프랑 허즈밴드 자리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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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해가지고 2팩이 몇 개? 4개 있으면 되겠네. 첫 번째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요렇게 내버리면 1번 방법으로 하기가 힘들어. 부부끼리 마주볼 거래. 자기 쌍끼리 마주보는 거야. 아이 컨택 한다 이거죠, 지금,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8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1번 방법으로 하면 힘들어. 그래서 2번 방법으로 할게. 마찬가지 순서대로 AA, BB, CC, DD가 입장한다고 시작.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커플, 저 여자분이 먼저 입장하셨습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는 몇 군데입니까?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돌리고 돌리면 다 같은 애들이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한 군데 여기 앉았다라고 치자. 그럼 이제 저 여성분 나왔으니까 남성분 입장했습니다. 얘가 앉으려고 하니까 너 무조건 어디 앉아? 여기 앉아, 안 하지, 그치? 너 몇 군데야? 한 군데야, 지금. 다음 두 번째 커플 입장했습니다. B가 앉으려고 하니까 자리 몇 군데 비었어요, 이번에는? 이거 한 군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앉는 순간 어떻게 돼? 핀이 딱 꼽힌 거야. 그래서 이때는 원순열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6군데입니다. 6군데. 그럼 여기 딱 앉았어. 그럼 두 번째 오는 애는요?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겠네. 곱하기 1. 그 다음에 C가 들어왔어요. 그럼 너는 몇 군데 앉을 수 있는데? 4군데 앉을 수 있죠, 그쵸? 4. 그럼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럼 요 놈은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겠네. 곱하기 1. 그럼 마지막으로 D가 들어왔어요. D가 들어왔어요. 그럼 너는 두 군데 중에 하나니까 여기 앉았다라고 치면은 얘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6, 4이니까 얼마야? 48 나옵니다. 48. 자, 이번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바로 볼게요. 예제 3개밖에 없어요. 예제 3개. 여자 3명이랑 남자 5명 원형에 배치할 건데, 첫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싶다네. 그럼 여자 3명 어떻게?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죠, 그쵸? 그럼 전체 몇 명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되는 겁니다, 그쵸? 6명 배치하는 거니까 일단 배치에 6회. 근데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6개 있고요. 예쁜 원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여자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네. 여자 3명이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은 좀 생략합니다. 다음 이번엔 뭐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네. 그럼 어떻게 배치한다고? 남자 먼저 앉히고. 뭐 지울 때마다 새로 나오는데 이건 뭐야 이거? 같은 거. 남자들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지, 그치? 남자 5명 먼저 배치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5팩에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 5개. 다음 여자 3명을 어디에다가 4, 2, 4, 2, 4, 2, 4, 2, 4, 2에다가 배치하면 되니까 5, 4, 3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 생략할게요. 넘어가서 2번. 자, 이번에는 정오각형짜리 식탁. 무슨 이런 식탁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사냐 이런 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10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처먹을 거랍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이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까? 기준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까? 2가지죠, 그렇죠? 어차피 변의 길이는 다 같으니까, 앉을 수 있는 사람들 다 같으니까 그냥 오른손잡이용 아니면 왼손잡이용 해가지고 2가지 있어. 그럼 여기 앉았다 치면은 나머지 9개는 그냥 어떻게? 배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웬만하면은 9팩 계산하라고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독을 품었는데 10, 100, 1000만, 10만, 36만 2880, 그치? 너 계산 잘 안 해요? 보통 7팩 넘어가면 계산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네. 어렵게 쓸 때. 4가지를 초록, 노랑, 빨강, 파랑 4가지 색깔로 칠하는 경우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돌리고 돌려도요. 가운데 자리는 색깔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죠, 그쵸? 그럼 여기 먼저 배치하는 거야. 보통 안 바뀌는 거 먼저 배치해요, 가운데 먼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 하나 결정하는 게 4C1 될 거고요, 그쵸? 여기에 빨간색 들어갔다라고 치자. 나머지 색깔이 초록, 노랑, 파랑 다 있는 색깔인데, 초록, 노랑, 파랑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배치하는 느낌으로 가셔도 되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 배치하는 게 몇 팩이야? 3팩이야. 근데 돌리니까 초록색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때? 서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돌려있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4 곱하기 2니까 8가지 나옵니다. 8가지. 오늘 한 원순열이요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뒤에 내용에 비해서. 두 번째 방법, 교재는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쓰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만 푸는데,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제는 배경 원리가 21페이지까지고요.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오늘 한 게. 말렙은 10페이지까지고, 그 다음에 라이트쌤
요거는 그냥 다 합시다. 딱 그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지금. 오늘 한 게 학통이 세니 몇 페이지까지냐? 쌤은 12페이지까지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한 거 진짜 얼마 안 돼요. 조금 어색해가지고 끊어서 갑니다. 처음에 가져오려는 위해서. 숙제는 얼마 안 되니까 요건 뭐 대표 문제 얘기 아니라 그냥 다 해오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숙제 좀 하다가 질문하시고 안 그래요.